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입니다. 코제 수술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많이 알려지고 많이 봐주셔서 모든 환자분들께서 첫 수술부터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고 코제 수술 없이 평생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코제 수술을 하시게 된 제 금쪽 같은 환자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코제 수술을 피해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금쪽 같은 내 환자에서는 코에 실리콘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코 수술만 5번 하신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형물염증은 흔치는 않은 합병증인데요. 일단 발생하게 되면 보형물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회복되지를 않아서 보형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거하고 나서예요. 보형물은 제거했지만 코끝을 높인 변화들은 일부 남아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코가 되어버리고 심한 구축 변형이 발생하게 되죠.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모양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심한 변형 온 재수술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코에 살짝만 아쉬운 점이 있어도 마음을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 의외로 이렇게 큰 변형을 겪으시고도 두려움 때문에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불치병처럼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죠.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야죠. 근데 방법이 있는데 그걸 견디고 사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애초에 교정을 했다면 인생이 달라지셨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분의 경우 상당히 오래전에 수술을 하셨고, 첫 수술은 이렇게 두꺼운 피부를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실리콘을 코끝까지 넣고 귀염골을 얹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하셨어요. 당연히 변형이 왔겠죠. 이후 실리콘이 위로 들려 올라가면서 들림 변형이 왔고, 실리콘을 그냥 교체하셨대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다시 재수술. 근데 재수술을 또 실리콘 귀염골로 하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코를 높이려면 지지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지구조가 튼튼해야 하는데 이걸 만들지 않거나 약하게 만들면 쉽게 무너지면서 변형이 와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들렸죠. 들림 변형이 왔을 때 주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콧대가 너무 높다예요. 높아지면 안 될 부위까지 실리콘이 들려 올라가면서 높아지니까 콧대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밸런스도 망가지겠죠. 그래서 결국 또 실리콘 교체 재수술. 근데 계속 이렇게 수술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염이 오십니다. 여기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졌던데요. 보형물을 뺀 자리에다가 지방이식과 필러로 볼륨을 채우려고 하셨더라고요. 결과는 그냥 울퉁불퉁한 변형만 생기고 다시 낮아졌겠죠. 코 수술하신 분들께서 간혹 콧대에 코끝에 필러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운 좋게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하면 코끝 피부가 괴사되면서 정말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코 수술하신 분들은 코필러 맞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분은 다행히도 운 좋게 괴사는 피해 가셨죠. 이렇게 여러 번 재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진짜로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코제 수술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수술은 콧대, 코끝 모두 자가 늑연골을 활용해갖고 최대한 높이고 볼륨을 채웠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피부를 늑연골로 보완하려면 손이 상당히 많이 가기는 해요. 방망이 깎는 노이에 대해서 예쁘게 잘 깎아야 하거든요. 코 바닥 부위도 낮아서 팔자도 심하게 꺼져 보이고 입도 튀어나와 보이는 데다가 뭔가 코가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당연히 코바닥 수술인 귀족 수술과 고양이 수술도 함께 했죠. 이렇게 충분한 늑연골 재료를 수술하게 되면 비주 내리기, 부분적인 함몰 변형, 콧날개 연골 변형 등 다양한 연골 문제를 늑연골 하나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해요. 다양한 세부 교정들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자가 늑연골 콧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상당히 자연스럽고 예뻐요. 수술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도 수술 시간이 3시간도 채 안 걸렸어요. 자, 그러면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정면에서 보기에도 코끝 변형이 심하죠. 뭔가 이렇게 찌그러진 느낌, 연골이 전체적으로 눌려서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주도 그렇고 약간 비틀린 느낌이 들죠. 코의 하이라이트도 상방으로 올라가 있는 짧은 코 변형이 와 있는 상태예요. 비주도 들려 있어서 콧날개와 밸런스가 잘 맞질 않아요. 콧구멍 모양도 예쁘지가 않고 뭔가 이상하죠. 뭔가 어색한 느낌의 코입니다. 하방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코끝이 뭔가 눌린 느낌, 그래서 비주도 한쪽으로 좀 틀어져 있죠. 콧구멍 모양 비대칭도 눈에 띄는 상태고, 코끝 하이라이트 지점을 보면은 얼굴의 중심을 연결한 선에서 벗어난 사진상 살짝 우측 방향으로 틀어진 느낌이 듭니다.
중심축이 잘 맞질 않죠. 코끝 지지구조가 약하면 이렇게 코끝이 무너지면서 한쪽으로 틀어진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안면 비대칭은 교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얼굴 축과 다르게 틀어진 코의 경우는 교정 수술을 통해서 비교적 안면축에 잘 맞는 정상적인 모양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45도 방향에서 보시면 보형물이 제거돼서 콧대가 함몰돼 있고 여기저기 울퉁불퉁해 보이는 느낌이 눈에 띄죠. 코끝 들림도 상당하게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끝 하이라이트 지점이 콧볼의 상방 레벨보다 좀 더 높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콧날개 연골이 코끝과 함께 상방으로 구축 변형되면서 콧구멍도 들린 느낌이죠. 비주도 들린 느낌, 전체적으로 들린 느낌이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이렇게 짧은 코 교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슬기가 필요해요. 코끝 들린 걸 내린다는 건 콧대 높이를 유지하면서 내리는 것만으로도 코끝을 상당히 높은 지점까지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분처럼 콧대까지 더 높인다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코끝 지지 구조는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서 코끝을 전하방으로 상당량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유지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측면 보시면 콧대 코끝 라인이 마치 반버섯 라인처럼 들려있죠. 코끝 하이라이트 지점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콧대는 꺾여있는 느낌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수술은 늑연골로 코를 지지해주는 모든 지지 구조를 제거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변형이 오신 분들은 내부 구조는 말할 것도 없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코, 기둥, 콧날개 연골 등의 모든 연골들을 만들어주고 피부를 덮어 씌우면 그 변화가 상당히 크죠. 사실 코 수술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변형이 심하게 온 코의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구조를 실제로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괜찮아 보이다가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변형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코끝 구조가 하방으로 이동하니까 하이라이트도 명확해지고 콧대가 보이죠. 콧구멍이 노출되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주는 정상적인 위치로 지지 구조를 만들면 자연스레 비주 들린 느낌은 개선되게 됩니다. 코바닥을 보시면 비주가 술점보다 비교적 정상적인 위치로 잘 맞춰졌어요. 약간은 틀어져 보이죠. 이거는 안면 비대칭 때문이에요. 얼굴의 중심축에 맞추어서 수술하는 게 코인데 얼굴 중심축은 잘 맞는 게 보이죠. 직선 느낌으로 가지런히 정렬이 돼 있어요. 이게 이 환자분께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렇게 했을 때가 본인 얼굴 구조에서는 가장 반듯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실생활에서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45도 사진 보시면 코끝이 상당히 오똑해졌고 들린 느낌이 아주 많이 개선되었죠. 완전히 다른 코가 되었어요. 술전에 꺾여 보이던 콧대도 매끈한 곡선 라인으로 아름답게 채워졌습니다. 피부가 상당히 두껍고 구축이 심한 환자분인데 충분한 박리 과정과 조직 연장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생각보다 충분한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늑연골로 콧대를 만들면 뭔가 투박하고 이상한 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콧대는 볼륨을 채우는 거라 예쁘게 잘 깎아드리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사실 들린 느낌을 이 정도까지 교정한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인 유지력을 갖춘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측면을 보시면 콧대가 높아졌는데 코끝이 이 정도까지 높아진 변화를 만들었다. 심지어는 피부도 상당히 두꺼운 분이에요. 답은 자가늑연골 뿐이다. 이런 구조를 버텨줄 수 있는 재료는 현재로서는 자가늑연골 뿐이에요. 인공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높이게 되면 장기적인 변형이 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가늑연골로 교정하시러 제게 오시거든요. 물론 자가늑연골을 쓴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통연골을 활용해서 아주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족 수술과 고양이 수술을 통해서 코 바닥까지 같이 높여줌으로써 중안면 꺼짐까지 해결이 되었는데 이는 코끝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술기라서 피부가 많이 두껍고 변형이 이렇게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 금쪽 같은 환자분과 동일한 경험을 겪은 분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